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네, 윤 대통령 오늘은 새해 들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앞서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무회의의 핵심 역시 3대 개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면서 이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국정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또 로드맵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하고요. 그 이행 과정도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개묘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내주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주로 상징되는 이 미래를 향한 개척과 도전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특히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우주항공청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국무회의장 밖 로비에는 다누리호가 촬영한 지구와 달의 흑백 사진 3장이 전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관람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에 대한 이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이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는 혈세를 사용하는 부처별 재정 사업에 대표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목표 달성도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각 분야의 정부 성적표를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네.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어제 직접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서도 역시 3대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었죠. 집권 2년 차이자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인사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또 국민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시죠.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는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와 국민의힘 의원 등 정당 인사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신년 인사회 내내 이제 참석 인사들과 함께하면서 새해 인사 덕담 주고받았고 또 휴대전화 함께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좀 스킨십 행보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무엇보다 어제 행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네. 당권 후보들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란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금년 한 해도 화이팅하자, 열심히 하라 등 의례적인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화제가 됐던 어퍼컷 세레머니도 다시 한번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윤 대통령은 초재선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이 힘드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함께 참석한 김건희 여사 역시 대통령께서 지금도 많이 어렵다며 새해에도 도와달라고 덧붙였다고 하고요. 조수진 의원이 장난스럽게 윤심 이야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 대통령실과 관저는 모든 의원들에게 열려 있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어제 이제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 충실히 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성 의원들에게는 별도로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신년 인사회 내내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장례를 돌면서 참석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여성 의원들에게도 같이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님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한다며 이 여성 의원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고 초청 의사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를 보고 이 반감을 표하자 예. 조이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핥으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데요. 어허. 김 여사는 최근 입양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언급하면서 관저에 마당이 있어서 잘 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 대통령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책 선물했습니까? 그 이정미 대표가요 윤 대통령에게 최근 타계한 이 조세희 작가의 책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예. 직접 쓴 편지 한 통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건네받으면서 자신도 참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부 요인 그리고 종교계와 정당의 지도자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 인사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보셨습니다만 이정미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고 조세희 작가의 책을 선물하고 편지까지 준 이유가 궁금한데 뭐 좀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가요 이후 자신의 SNS에 밝혔는데요. 이 법압에 만인이 평등하며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의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면서요. 예. 이 조세희 작가의 책을 선물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건넨 그 자필 편지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작년 3월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 이후에 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첫 자리가 해를 넘긴 신년회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이 윤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신년 인사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우 논란이 불거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상 신년 인사회 초청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초청 메일이 왔는데 일정상 어렵기도 했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며 사실상 예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 발언과 천준호 의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따로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 요청이 있는 상황도 좀 아니었고 선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게다가 천준호 의원은 행안부에서 온 신년 인사회 초청 메일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예우 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권 완전히 다른 반응을 사실 내놓고 있어요.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초청한 것은 사실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여야의 똑같이 참석 요청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만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참석 요청을 가지고 예우를 따지는 건 속 좁은 짓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추측컨대 용산 대통령실이 초청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뭐 저쪽이 치졸하고 이제 속이 뻔히 보이는 초대를 했다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해서 쪼잔하게 나와도 이쪽이 대범하게 가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 여러 일정 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그렇게 먼저 일정 협의를 하자라고 하지는 관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속 좁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대통령만 이제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오부요원, 장관, 무슨 청장, 처장 다 와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장관 만나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 청장 만나서 저거 물어보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 확인도 하고 정부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지적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는 하겠습니다 답변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를 왜 안 가나 스스로 뭐 고립하기 싸움을 하는 건지. 자, 보시기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보시기에는 불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만약에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그 정부와 야당의 관계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갈등이 심하다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이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결정이 나야지 아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메일 띡 보냈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니까 1월 1일 행사잖아요. 2월 1일 2일 행사니까 한 열흘 전 22일 날 12월 22일 날 전화를 오전에 했고 그날 오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인편으로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행안부가 맡았지만 저는 초청의 의사는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혼자 결정했을 수는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 나보고 여러 사람 오는데 오라고 했다고 이 말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를 따로 부르면 부르지 여러 사람 있는데 나오라고 난 그러면 못 가지 하는 거기가 저 따옴표 안에 저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 이메일 뭐 띡 보내서 이런 예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국민 눈에는 굉장히 좀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그 소환과 관련해서도 왜 지청장이 전화 안 하고 부장검사가 전화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예우나 의전에 신경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 대표의 처지가 공공한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표정을 봐서는 이 대표의 표정을 봐서는 몰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우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뭐 지청장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뭐 이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당 관계자가 뭐 얘기했다고 언론에 나온 얘기지 이것도 사실관계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예우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한 20여 년 정도 있을 때 여러 정보를 경험했을 때는 통상 정무수석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부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오부 요인한테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주무관이
이메일을 보내고 인편으로 보내고 그래도 오부 요인인데 통상 대통령실에 정부수석이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일정도 조율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거는 예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방식의 문제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제 뭐 이거를 진짜 몰랐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렀다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회 인사에 대한 행사의 규모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비서실장과 당대표 비서실에서 아마 행정부에서 이제 주무관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인편을 보냈다고 하니 근데 이 일정이 이미 신년 이 일정에는 봉화하고 부울경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꿀 수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예우와 이런 부분보다 좀 이제 그 신년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만나는 것보단 좀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실과 만남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개인적이든 여야 대표든 해서 한번 만났으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연초 경제계 최대 인사인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 7년 정도 됐죠?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2016년 1월에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요, 1962년부터 거의 매해 열려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 개최로 진행이 돼서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서 이 대한상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이 5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또 격려사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도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 대통령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경제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저희도 나같이 환영의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커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용산청사 직원들과의 스킨십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갖고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직원 업무 조회에도 직접 참석을 한 건데요. 대통령실 업무 조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대통령실 전 직원들과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는 셈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1시간가량 400여 명의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첫 업무 조회에서 대통령과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다는 직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신년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악수와 기념 촬영이 이어지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허리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다는데요. 윤 대통령은 선거 때는 이보다 3배는 더 했다며 직원들과 만나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새해를 맞아서 발송한 이 신년 연하장에 사용된 손글씨체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칠곡 할매 글꼴이라는 서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칠곡 할매 글꼴은 칠곡군의 문해교실에서 뒤늦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글씨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칠곡군은 할머니들의 글씨체 중 5분의 글씨를 선정을 했고 선정이 된 할머니들은 글꼴을 만들기 위해 4개월간 만여장에 이르는 종이에 손수 글씨를 써가며 이 글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글꼴은요, 지금 한컴 오피스 등에 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칠곡 할매 글꼴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홈트가 뭔지 몰라. 옛날에는 뭐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리 뭐 병의 길은 뭐 전혀 뭐 없는 게 지금. 엄마 아버지가 너는 안주 안 해도 되니까 동생들을 쓰게 된다 이거. 잘하도 못하고 제일 꼰도발을 들어갑니다. 뭐 영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니 좀 그래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 글씨를 참 참하게 씁니다. 어머니요. 이 글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정은 과거 검찰총장 신분일 때도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본인의 SNS에 칠곡 할매 글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신년 연하장 하단에 76살 늦은 나이에 글씨를 배우신 권한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고 따로 이 칠곡 할매 글꼴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기재를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글씨체가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됐다는 소식을 접한 권한자 할머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